1956년 11월, 세계의 판도가 영원히 뒤집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제국, 지구 면적의 4분의 1을 지배하며 100년 넘게 세계 무역의 자금줄을 틀어쥐었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단 11일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나 내부 폭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수화기 너머로 미국은 영국에게 선픽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군사행동을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통화 가치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우리가 가진 영국 파운드화를 시장에 모조리 내다 팔아치우겠다.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융조차 거부권을 행사해 막아버릴 것이다. 너희 경제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구경하겠다. 이 협박 앞에서 영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무후무한 대제국은 적군의 총칼이 아닌 스스로가 파놓은 거대한 부채의 늪과 치명적인 오만함 앞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수에즈 사태라 불리는 이 사건은 영국의 글로벌 패권에 박힌 마지막 사망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절대 이 진짜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류 역사가들이 철저히 숨기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영국의 몰락은 결코 그 단 한 번의 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태가 터지기 수십 년 전부터 영국은 현재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경제적 자해 행위를 정확히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그 재앙의 청구서가 마침내 우리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소름돋는 패턴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미국 경제를 믿지 못할 겁니다. 제국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떻게 최정상에 올랐는지 그 뼈대부터 해체해봐야 합니다. 19세기 당시 영국은 전 세계 부의 흐름을 통제하는 유일무이한 절대자였습니다. 파운드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 간의 모든 거래는 오직 파운드화로만 결제되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고는 파운드화로 가득 차 있었고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핵심 계약서 역시 파운드화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에게 신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화폐 인쇄기만 돌려도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전 세계가 파운드를 맹신했기에 공짜나 다름없는 이자로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가 쌓여도 끄떡 없었습니다. 영국이 장부를 맞추는 것보다 전 세계가 영국의 돈을 구걸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했으니까요.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미국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장막 뒤에서는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대서양 너머에서 거대한 경제 글물이 눈을 떴습니다. 미국이 마침내 영국을 짓밟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미국의 공장들은 영국의 생산 라인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속도도 부가 축적되는 규모도 모두 미국이 영국을 철저히 앞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왕좌는 여전히 파운드화의 차지였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무서운 관성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파운드화에 중독되어 있었고 모든 금융의 혈관이 거기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판을 뒤엎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실제 경제 체력이 썩어 문드러지는 와중에도 그들의 화폐는 한동안 착시적인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영국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빚을 끌어다 썼습니다. 1918년 마침내 포성이 멎었을 때 세계 최고의 채권국이었던 영국은 세계 최대의 빚쟁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천문학적인 채무를 지게 되었고 특히 미국에게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락한 현실을 직시하고 씀씀이와 헛된 망상을 줄이는 대신 영국은 스스로 숨통을 끊는 끔찍한 악수를 두고 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입니다. 1925년 영국은 20세기 최악의 경제적 자살 행위로 기록돼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전쟁 이전의 환율로 근본 이자에 복귀한 겁니다. 망가진 제국의 화폐 가치를 억지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과 똑같이 맞추려 했던 영국의 국력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뼛속까지 시건방진 오만이자 헛된 현실 부정이었고 그 대가는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조작된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이자율을 살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돈줄이 말라붙자 경제는 질식했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출품 가격이 폭등하자 해외 바이어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구의 지배자인 양 돈을 물쓰듯 펑펑 썼습니다. 전 세계 1930년대에 이르러 드디어 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공황의 쓰나미 속에서 헤지펀드와 투기 세력들이 파운드화의 목줄을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계산기가 이미 고장났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리며 과거의 명성만으로 이 썩은 폭탄 돌리기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1931년 영국은 백기를 들고 근본 이자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단 하룻밤 만에 화폐 가치의 30%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기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파운드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무력을 앞세운 제국의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 국고에 억지로 파운드를 채워넣게 강제했거든요. 인도, 호주, 파키스탄을 비롯한 수십 개의 지배국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망해가는 영국의 돈을 끌어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붕괴 직전의 금융 시스템에 산소호흡기를 달기 위해 자기 식민지들의 재산을 인질로 잡은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미국이 이 짓을 소름 돋게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사게 만든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각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의 종이 조각을 억지로 품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식민지들은 결국 파국을 맞아 독립을 쟁취했고 산유국들은 이제 미국의 오만한 외교정책에 진저리를 치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영국은 그야말로 빛의 늪에 빠져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140억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채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1945년 그들이 갚아야 할 빚은 1년치 국가 전체 생산량을 초과했습니다. 제국은 이미 파산 상태나 다름없었고 미국의 동정어린 자금줄과 인내심의 기생에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의 늙은 권력자들은 끝까지 이 참혹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전 세계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인 척 연기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자금을 끌어다 허세와 자존심을 지키는데 모조리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박살나는 1956년에 그날이 찾아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빼앗아 국유화하자 영국은 이를 제국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중동 원유를 향한 생명선을 끊는 위협이며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즉각 프랑스, 이스라엘과 결탁해 운하를 탈환하려 군사작전을 감행합니다. 작전 자체는 완벽하게 먹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거침없이 진격했고 이집트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돈줄을 쥐고리는 건 그들이 아니었죠. 진짜 자본의 지배자는 바로 분노한 미국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침공을 낡아빠진 식민주의로 간주했습니다. 신생 독립국들을 소련의 품으로 내모는 최악의 자충수로 본 겁니다. 그는 영국의 오만을 철저히 응징하기로 결심합니다.
미국은 시장에 보유 중인 막대한 파운드화를 전부 내다 팔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곧 파운드화의 붕괴, 즉 영국 국민이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석유조차 수입할 수 없는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융마저 철저히 틀어막았습니다. 영국의 외환보유고는 매주 1억 달러 넘게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부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 앤서니 이든 영국 총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이집트 철수와 휴전을 명령해야만 했죠. 그 무조건 항복의 대가로 미국은 구제금융을 허락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자신들의 채권자 앞에 완벽히 무릎을 꿇은 순간입니다. 수에즈 사태는 단 11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11일은 수십 년간 감춰진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말입니다. 빚으로 연명하며 허상을 줬던 채무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주인이 빚을 갚으라 요구하는 순간 그들의 제국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 과거가 왜 여러분의 자산을 위협하는지 경고하겠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과거 영국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 저주받은 각본을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완벽히 똑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0%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비율은 120%를 향해 돌진하고 있죠. 심지어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올해 단 1년 만에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채무를 추가로 떠안았습니다. 정부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매일 70억 달러를 빚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감당조차 못할 전 세계 군사력 유지에 돈을 쏟아붓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 상위 9개 국가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막대한 자본을 국방에 태우고 있습니다. 80여 개국에 75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두고 있죠. 한마디로 신용카드를 돌려막으며 세계 경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민지에 파운드화를 강제하며 권력을 위장했던 영국처럼 미국은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하며 패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시스템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자국 통화로 무역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만을 무서운 속도로 구축 중입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 붕괴에 대비해 각자 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은 몰락을 부정한 채 끝까지 제왕처럼 군림하려 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파산을 경고하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1995년의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필수재를 독점 생산하는 양 5만에 빠져 있죠. 달러를 대체할 화폐는 없고 미군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바로 그 끔찍한 오만이 대영 제국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 잔혹한 청구서가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밤잠을 설치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제국의 멸망은 서서히 진행되다 어느 날 아침 돌연변이처럼 덮친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붉은 경고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산업의 붕괴, 그리고 무리한 군사력 확장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파운드화의 거칠애와 지도 위 영토의 크기에 취한 지도자들은 그 달콤한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단 11일 만에 100년의 지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미국의 수에즈 사태가 지금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최악의 군사 개입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정치적 도박을 벌이다 촉발한 부채 한도 협상 결렬일 수도 있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쓰레기 취급하며 헐값에 투매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리한 금융제재가 낳은 지정학적 대참사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달러 결제망을 비웃으며 제재를 완전히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충격파가 터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년간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폭로할 그 거대한 충격.
미국은 오직 세계가 달러를 받아준다는 얄팍한 믿음 하나에 기대어 분수에 넘치는 삶을 연명해 왔습니다. 특히 2026년의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재앙적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끔찍한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만 매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입니다. 국방비와 의료보장 예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빚 이자 갚는데 피 같은 자본을 더 쏟아부어야 합니다. 한 달 월급을 모조리 털어도 신용카드 최소 결제 대금조차 막지 못해 파산 직전에 몰린 무능한 가장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국의 국구가 바닥났을 때 종말은 빛의 속도로 들이닥쳤습니다. 완만한 하락장이나 부드러운 연착륙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세계에 명령을 내리던 그들이 다음 날엔 채권자의 지시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이던 화폐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멸망을 앞둔 대영제국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따로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명백한 파산의 징후들을 맹목적으로 외면한 그 치명적인 현실 부정입니다. 과거의 명성이 잔혹한 현실을 가려줄 것이라는 착각. 낡은 역사가 미래를 보장하며 전 세계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복종할 것이라는 오만에 철저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의 미국이 똑같은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세뇌하고 있습니다. 냉전에서 승리했다는 얄팍한 자만심으로 말이죠. 우리가 인터넷을 창조했고 달에 인간을 보냈으니 전 세계가 영원히 달러의 지배력과 우리의 오만함을 용인할 것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거대한 경제의 법칙조차 예외가 될 것이라는 망상. 역사상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든 패권국들이 정확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파운드화는 적국의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스스로의 멍청한 선택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탕진한 대가, 땀 흘려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빚을 돌려막은 끔찍한 대가입니다. 얄팍한 자존심을 챙기느라 국가에 지불 능력을 내던진 오만함. 미래에 대비하는 대신 찬란했던 과거의 환상 속에 숨어버린 처참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미국은 똑같은 자살 행위를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절망적인 진실을 경고하는 이유는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힌트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잔혹한 교훈을 배울 의지가 있을 때만 말이죠. 영국은 골든타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적색 경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무서운 속도로 닫히고 있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진실입니다. 수에즈 사태라는 역사적 치욕을 겪기 전 영국이 이 거대한 파국을 막고 노선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소수의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들과 재무부 관료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폭락장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국가 재정이 파산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기밀 문서를 수없이 쏟아내며 절규했습니다. 내부자들은 군사비를 삭감하고 허세는 그만 부리며 제국주의가 끝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정치권에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경고는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듣기 싫어했죠. 대중 역시 국가의 몰락을 부정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폭로하는 자들을 매국노나 패배주의자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여전히 영국이 위대하고 막강하며 특별한 존재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한 빚잔치와 탕진은 계속되었고 1956년 11월 더 이상 파국을 감출 수 없을 때까지 현실 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그 똑같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사방에서 핏빛 경고등이 울리고 있죠. 미 의회 예산국은 감당 불가능한 부채 폭발에 대해 수년째 비토하며 경고해왔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진짜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금의 파멸적 궤도는 수학적으로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전직 재무장관들과 연준 의장들, 심지어 월가의 탐욕스러운 거물들조차 당장 시스템을 뒤엎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영국의 몰락 때처럼 이 끔찍한 경고들은 완벽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표를 얻으려 세금 삭감과 돈풀기 공약을 남발합니다. 대중은 땀 흘리지 않는 공짜 복지에 눈이 멀었죠. 여기서 섬뜩한 수학적 진실을 지적하면 그저 종말론자로 조롱당할 뿐입니다. 과거 영국이 근본이지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그 소름 끼치는 망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영국의 경제가 산산조각난 이유는 이미 끝장난 현실을 부정하고 억지 환율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환상을 유지하려다 스스로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치웁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죠. 당장의 쾌락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피 같은 미래를 훔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이니까 이 거품이 영원할 거라며 자기 최면을 겁니다. 기축통화가 무너질 때 어떤 참혹한 지옥이 펼쳐지는지 똑똑히 알려드리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통째로 박살나는 핏빛 과정입니다. 파운드화가 붕괴되자 영국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월급을 흔적도 없이 갉아먹었죠. 값싼 해외 원자재에 기대던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며 일자리는 증발해버렸습니다. 영국인들이 숨쉬듯 누리던 풍요로운 삶은 단 한 세대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의 왕좌에서 끌려내려오는 순간 모든 미국인은 이 끔찍한 고통을 맨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폭등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율은 그야말로 천장을 뚫고 비상할 것입니다. 정부는 복지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거나 세금을 폭탄처럼 물리거나 아니면 둘 다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락했던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피로 쓰인 역사이며 과거 영국이 정확히 겪었던 뼈아픈 현실입니다. 빚더미 국가가 채권자들의 신뢰를 잃는 순간 벌어지는 필연적인 재앙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소름 끼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몰락의 속도입니다. 영국의 국력이 겉보기에 쇠퇴하기까지는 1920년부터 1950년까지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최후의 붕괴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2주도 채 안 걸렸습니다. 미국의 몰락은 근본이제를 폐기한 1970년대부터 이미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1975년 이후 우리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무역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기점으로는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국가의 기둥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다가올 붕괴가 과거 영국 때보다 훨씬 더 기습적이고 파괴적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 운명의 날이 당장 2026년에 터질지 저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맹목적 신뢰가 완전히 박살나는 정확한 초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대수술 없이 시간만 끌수록 최종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1조 달러의 빚을 추가할 때마다, 공장들을 해외로 쫓아낼 때마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탕진하는 매달마다 우리는 미국판 수에즈의 악몽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파멸의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는 논쟁거리조차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거대한 해일이 덮쳤을 때 당신이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 경제적 폭풍을 견뎌낼 강력한 내성, 진짜 자산, 그리고
그리고 실물 생산 능력을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1956년 11월의 영국처럼 수십 년간 쌓아온 현실 부정의 대가가 단 며칠 만에 목통을 조여오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가 당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멍청한 환상부터 버리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위기를 넘겨줄 거라 믿었던 순진한 영국 시민들은 뼛속까지 털렸습니다. 오직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방어벽을 친 사람들, 자산을 전방위로 분산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진짜 부를 축적한 소수만이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사는 똑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둘째, 피냄새를 풍기는 전주 중상들의 눈을 부릅뜨십시오. 해외 중앙은행들이 은밀하게 달러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할 때, 강대국들이 달러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다른 통화로 결제망을 구축할 때,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단숨에 추월해버리는 순간, 파멸의 시한폭탄이 미친 듯이 가속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빌어먹을 정상화 편향에 속아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금융계에서 가장 뼈를 때리는 저주받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다르다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모든 제국들은 자신들만큼은 특별하다고 맹신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기축통화들의 공통점은 대중들이 그것 없는 세상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의 알량한 믿음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직 냉혹한 수학적 계산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반드시 소름 돋는 운율을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영국의 몰락과 현재 미국의 추락은 완벽한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사기로 찍어낸 듯한 부채의 늪, 주제 파악을 못한 군사력 팽창, 똑같은 오만방자함, 똑같은 현실 부정, 코앞에 닥친 진실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는 역겨운 태도까지 말입니다. 대영제국이 저지른 최후의 치명적 오판은 바로 우리는 너무 거대해서 절대 망할 리 없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그 파멸의 버튼을 똑같이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핏빛 메아리 한가운데 갇혀서 천길 낭떠러지로 향하는 발자국을 미친 듯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개미들은 눈앞의 안락함에 취해 이 재앙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늦기 전에 잠에서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2026년이 미국의 1956년이 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십시오.